안녕하십니까, 노승우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이라서 힘든데 주식시장까지 급락하니까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힘을 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좀 방송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왠지 몸과 마음이 오늘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한의원에서 좀 침 좀 맞고 좀 찜질 좀 하고 왔는데 그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생각보다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하게 됐네요. 기다려주신 분들께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는 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면 볼수록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유럽 시장도 한 3%대 밀리는 것 같고 미국 선물도 1%대 후반대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좀 더 걱정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생각하죠. 위기는 기회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밤에 걱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걱정을 해도 내일 장중에 부딪혀보고 걱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 마감시황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술주들의 불안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고조 속에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도 시작은 좀 선방했어요. 2412포인트 정도 출발을 했고 오전장은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오늘 오전장. 오전장의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상승을 했어요. 0.6% 정도까지.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2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3.6%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조업일수를 살짝 고려했을 때는 수출액이 9.8%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출액이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증가했다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좀 호재로서 원래는 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가 25% 그리고 승용차가 38% 정도 수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자동차 업종 주가들 상당히 좋았었죠. 어제도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었고요. 수출입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오늘도 뭐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그들 업종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것도 제가 이제 매일매일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70명 기록했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를 넘어서 일단은 좀 그래도 지난주 세 자릿수보다는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면은 오늘 저녁 때까지 발표된 걸로 봤을 때 한 3, 40명밖에 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두 자릿수가 기대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내일 주식시장에도 크게 뭐 코로나 부분은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뭐 시장은 항상 그러니까 예상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은 뭐 참여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또 전 세계 시장이 동조화 되다 보니까 오늘 좀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중국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중국 시장. 상해 종합주가 지수 잠깐만 보면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보면은 금요일 날은 그렇게 급등을 하더니 또 오늘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도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후장 들어서 좀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을 보시는 분들, 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242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2408포인트에 11선을 깨는 부분, 그리고 분봉을 보시는 분들, 분봉을 보신다면은 점심시간까지 버텨주다가 오후 2시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 그러니까 요때가 딱 매도 포인트예요. 매도 포인트. 오후 2시, 2시부터 2시 반 사이에 하락을 시작했을 때
이 제가 지금 그어놓은 지지라인을 깼을 때는 매도 포인트입니다. 매도 포인트. 아, 시장이 더 떨어지겠구나. 일봉상도 11선을 깼고 분봉상도 주요 지지선을 깼어요. 그럼 더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최소한 그때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내일 더 싸게 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장중 대응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싸다고 매수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분봉을 보면서 지지라인 그리고 또 기준이 되는 저점 라인, 지지라인 이탈을 했을 때는 좀 주의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 요즘에 정말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정말 급락이 나왔을 때 3월 19일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락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또한 뭐 경험을 해보셨더라도 그러니까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이 급락을 3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 급락을 다 막고 버티다가 매수가를 회복하는 것과 급락 초기에 손절을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는 법, 물론 뭐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이럴 때, 이럴 기회에 이평선에 대해서 특히 11선, 21선 중요성 그리고 30분봉의 뭐 22평 이게 거의 5일선과 비슷하거든요. 중요성들을 잘 공부를 하시고 추후에 정말 이런 하락, 특히나 뭐 3월 같은 급락 또는 뭐 2008년도 같은 금융위기의 하락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하락을 다 맞으면 안 돼요. 이게 가끔 나오는 하락인데 거기서 손절을 못 해버리면 손실이 극대화되고 최저점에 무서워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항상 대응을 잘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는 투자자 본인입니다. 남의 주식을 대신 사줄 수도 없고요. 대신 팔아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하는 좀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하니까 또 뭐 악재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 미국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의 창업자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뭐 니콜라에 투자했던 하나솔루션 주가가 급락을 하고 또 뭐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정치적인 불안이 좀 상당히 심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을 앞두고 대선이 이제 거의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정치적인 불안이 상당히 심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긴스버그 대법원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번 주에 후보를 지명할 건데 바이든 민주당 후보라던가 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뭐 반대를 발표하고 이러면서 대법원 후보자 지명을 놓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을 넘어서 미국 자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의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은 좀 상당히 불안 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은 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을 끝냈고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제 뭐 주식 옵션에 대한 그런 거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는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낙폭이 또 가대했기 때문에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할 경우에는 그런 점들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그래서 오히려 좀 위기이자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중이 좀 높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내일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추세선을 그려보자면은 일단은 추세선에서 상단을 맞고 좀 조정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6월달부터의 추세선을 그려보자면은 거의 지금 다 와 있어요. 이 추세선을 깨면은 상승 추세가 좀 끝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좀 아침에 하락을 했다가 좀 회복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져봅니다. 오늘은 좀 할 말이 많아서 두 번째 방송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